여러분 식초 좋아하시죠? 요즘 방송에서 식초가 혈관 청소보다 보약보다 낫다 하니까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마시면 왠지 피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아침마다 물에 타서 드시거나 반찬에 듬뿍 뿌려 드시곤 하죠. 식초는 분명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릴 만큼 좋은 식재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무섭고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마신 그 식초 한 잔이 콩팥을 녹이는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식초를 이것과 함께 먹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숨을 쉬지 못하고 서서히 망가져 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편안하게 진료실에만 앉아 있는 의사가 아닙니다. 매일 생사가 오가는 대학병원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 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 술도 멀리하고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며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갑작스러운 신부전증으로 실려 오실 때입니다. 그분들은 억울해하며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돌처럼 굳어버린 겁니까?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식초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매우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식품회사나 식당 주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비난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이익보다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줘야 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콩팥에 대한 진실은 늘 조용히 감춰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내 콩팥을 지키는 방법을 가장 먼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위급한 경고를 보낼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조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미래의 투석을 막는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방으로 달려가서 식초병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그 식초가 과연 진짜 식초일까요? 아니면 석유 찌꺼기로 만든 청소용 세제일까요? 여름이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원하고 새콤한 냉면을 찾게 됩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육수에 식초를 듬뿍 뿌리고 겨자까지 풀어서 국물까지 들이키면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식초를 뿌려 드시는 이 냉면 한 그릇이 콩팥에게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식초의 신맛은 혀를 마비시켜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혀는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평소라면 짜서 먹지 못할 소금물까지 전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62살의 택시기사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더위를 잊기 위해 여름 내내 점심마다 물냉면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도 아니고 피로 회복에 좋다며 식초를 두세 바퀴씩 듬뿍 둘러서 드셨죠. 국물까지 싹 비우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 선생님의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부어올랐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병이 물을 가득 채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오셨을 때 이 선생님의 콩팥 기능은 이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식초에 속아 넘어간 과도한 나트륨 섭취였습니다. 냉면 육수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3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너무 짜서 국물을 남겼겠지만 식초의 강한 신맛이 짠맛을 가려주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그 엄청난 양의 소금물을 꿀꺽꿀꺽 마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그 소금을 씻어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가 걸립니다. 여기에 식당에서 쓰는 빙초산의 강한 산성 자극까지 더해지니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염산을 동시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도 냉면 먹을 때 식초 듬뿍 넣어서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선생님처럼 냉면 국물을 즐겨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 좋아요는 영상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험한 습관을 멈추고 내 콩팥을 살리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른 그 좋아요의 숫자만큼 투석실로 가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생님은 다행히 저와 함께 식단을 조절하고 국물을 끊는 노력 끝에 투석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콩팥의 필터는 다시 새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한 끼의 식사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입으로 즐기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여름만 되면 시원한 물냉면 육수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살얼음이 동동 뜬 차가운 육수에 식초를 두세 바퀴 넉넉하게 두르고 톡 쏘는 겨자까지 풀어서 그 국물을 들이켜면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죠. 특히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그 짭짤하고 시큼한 국물이 마치 내 몸을 살리는 생명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심코 식초를 뿌려 드시는 이 냉면 한 그릇이 콩팥에게는 거대한 소금 폭탄이자 산성 테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식초가 짠맛을 중화시켜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식초의 신맛은 혀의 미각 세포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짠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혀는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평소라면 너무 짜서 먹지 못할 소금물까지 전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62살의 택시기사 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하루 종일 좁은 운전석에 앉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셨는데 여름이 되면 유일한 낙이 점심때마다 기사식당에 들러 시원한 물냉면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초가 피로 회복에 좋고 소화를 돕는다는 방송을 보신 뒤로는 냉면이 나오자마자 습관적으로 식초병을 들어 콸콸 쏟아붓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면은 물론이고 그 자극적인 국물까지 바닥이 보일 정도로 싹 비우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국물이 몸에 흡수되어 더위를 식혀준다고 굳게 믿으셨지만 콩팥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 선생님의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나 싶더니 나중에는 운전할 때 신던 편한 운동화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소변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병이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얀 거품이 가득 찼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급히 병원으로 오셨을 때 이 선생님의 혈압은 180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 기능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투석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원인은 바로 식초에 속아 넘어간 과도한 나트륨 섭취였습니다. 냉면 육수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30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양입니다. 평소라면 혀가 짜다고 거부했겠지만 식초의 강한 신맛이 짠맛을 완벽하게 가려주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그 엄청난 양의 소금물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꿀꺽꿀꺽 마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소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그 소금을 씻어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과부하가 걸립니다. 여기에 식당에서 쓰는 빙초산의 강한 산성 자극까지 더해지니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높은 혈압과 산성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콩팥이라는 얇은 종이 필터에 흙탕물과 염산을 동시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도 냉면 먹을 때 식초 듬뿍 넣어서 국물까지 다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선생님처럼 냉면 국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걸 즐기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 좋아요는 영상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위험한 습관을 멈추고 내 콩팥을 살리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다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른 그 좋아요의 숫자만큼 투석실로 가는 환자의 수가 줄어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생님은 다행히 저와 함께 식단을 철저히 조절하고 국물을 끊는 피나는 노력 끝에 투석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 손상된 콩팥의 필터는 다시 새 것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한 끼의 식사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입으로 즐기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고통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콩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그 튼튼하던 콩팥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방에서 흔히 보는 커피 필터 이야기로 콩팥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원두 커피를 내릴 때 사용하는 얇은 종이 필터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혈액 여과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커피 필터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피라는 물을 부으면 찌꺼기는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깨끗한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을 60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왔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쉼 없이 피를 걸러내느라 지금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아주 얇아져 있고 작은 충격에도 찢어질 만큼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섭취하는 식초의 종류와 방식에 따라 콩팥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과일이나 곡물을 오랜 시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천연 식초를 올바르게 희석해서 마신다면 그것은 마치 따뜻한 물로 필터에 낀 기름때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것과 같습니다. 천연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들이 혈액 순환을 돕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어 필터가 더 오래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식초의 진정한 효능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빙초산이나 합성 식초를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낡고 해진 종이 필터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과 날카로운 돌멩이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합성 식초의 강한 산성 성분이 얇아진 필터 조직을 자극하여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소금기로 인해 높아진 혈압이 강한 압력으로 필터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다 못한 종이 필터가 툭 하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 찢어진 구멍 사이로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적혈구가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줄줄 새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병이에서 보았던 그 거품 낀 소변, 즉 단백뇨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번 찢어진 커피 필터를 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쓸 수 없듯이 한번 망가진 콩팥의 사구체는 현대 의학으로도 다시 재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찢어진 구멍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필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 기계가 대신 피를 걸러주는 투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음식들이 뱃속에서 조용히 필터를 찢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해진 필터에 결정적인 마지막 타격을 입히는 또 하나의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관절이 아파서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약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분들 참 많으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매일 드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몸에 독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하시곤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독을 빼내겠다며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가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염증을 없애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은 약대로 드시고 식초물은 식초물대로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 먹는 진통제와 몸을 정화하겠다고 마시는 식초가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콩팥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암살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콩팥을 2번 죽이는 이중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진료를 받으셨던 58세 박 여사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소 깔끔하고 부지런한 가정주부셨는데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정형외과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식초가 관절 염증을 줄이고 부기를 빼는 데 좋다는 방송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여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식초와 꿀을 타서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셨습니다. 병원 약도 잘 챙겨 먹고 몸에 좋은 식초까지 마시니 이제 금방 낫겠지 하며 희망을 가지셨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박 여사님은 극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헛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콩팥이 갑자기 기능을 멈추고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진통제와 식초가 콩팥의 혈관과 위장에 가한 합동 공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관절약, 즉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지만 부작용으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만듭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숨이 막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강한 산성인 식초가 들어온 것입니다. 특히 박 여사님처럼 위장이 약한 상태에서 공복에 식초를 마시게 되면 위벽이 강한 산성 자극을 받아 염증과 속쓰림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위장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이는 혈관을 더욱 수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콩팥은 혈액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 채 진통제의 독성과 식초의 산성 자극 사이에서 말라비틀어지며 질식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릎이 아프다며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드시면서도 건강 챙기겠다고 식초물이나 각종 즙을 챙겨 드시는 친구분들이 꼭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 본인이 스스로 콩팥에 숨통을 끊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그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누군가는 멈추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친구분의 콩팥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먹으면 독약이지만 알고 멈추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의학 지식입니다. 박 여사님은 응급실에서 저에게 펑펑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거랑 좋은 거를 더해서 먹었으니 2배로 건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콩팥을 죽이는 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행히 박 여사님은 식초를 즉시 끊고 수액 치료를 받으며 콩팥 수치를 회복하셨지만 그때 겪은 공포로 인해 지금도 식초 냄새만 맡으면 몸서리를 치십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제발 콩팥에게 쉴 시간을 주십시오. 콩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고 겁이 많은 장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통제도 안 드시고 냉면 국물도 안 드시는 분들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산삼보다 좋다고 칭송받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정말 억울하고도 무서운 3번째 궁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하라고 선물했다가 오히려 응급실로 보내게 만드는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오래 사시라고 큰맘 먹고 사드리는 선물 중에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능 좋은 믹서기나 녹즙기입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몸속 독소를 빼준다는 해독 주스 열풍이 불고 있고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피가 맑아진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흡수율을 높이고 맛을 좋게 한다며 식초까지 섞어서 마시는 것이 마치 장수의 비결인 것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약인 이 한 잔의 주스가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72살의 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칠순이 넘어가면서 기력이 떨어지자 서울에 사는 효자 아들이 큰맘 먹고 최신형 믹서기를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인터넷에서 본 대로
케일과 바나나를 갈아서 식초를 타서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정 선생님은 아들의 정성이 고마워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케일 한 줌과 바나나 한 개를 갈고 거기에 좋다는 식초까지 2스푼 넣어서 큰 컵으로 한 잔씩 꼬박꼬박 들이키셨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시큼한 그 맛이 마치 늙은 몸을 씻어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초 녹즙을 드신 지 2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끔찍한 사달이 났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던 정 선생님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신 것입니다. 놀란 가족들이 문을 열었을 때 정 선생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구급차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 모니터는 미친 듯이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심정지 직전의 부정맥이었습니다. 응급처치로 가까스로 심장을 안정시킨 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정 선생님의 혈액 속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녹즙 재료들과 식초의 만남이었습니다. 케일이나 바나나 같은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여 조절하지만 정 선생님처럼 노화로 인해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채소의 세포벽을 허물고 미네랄을 녹여내어 칼륨이 우리 몸에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흡수되도록 부채질을 합니다. 결국 아들이 선물한 믹서기로 만든 그 정성 어린 주스가 아버지의 피 속에 칼륨 폭탄을 투하하여 심장을 마비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아버지의 병명을 듣고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버지를 건강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드린 건데 제 무식이 아버지를 죽일 뻔했습니다. 하며 가슴을 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의사로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아드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채널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지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정확한 지식이 생명줄이 됩니다. 아들이 흘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여러분은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자체가 어쩌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값비싼 보험을 들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콩팥을 살리는 진짜 식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먹는 법이 아니라 콩팥을 살리는 생존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콩팥을 지키기 위해 집안의 모든 식초를 다 갖다 버려야만 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서운 사례들은 가짜 식초를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아줄 진짜 식초, 즉 사람을 살리는 식초를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수많은 식초가 진열되어 있어 도대체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콩팥을 살리는 식초는 딱 한 가지, 천연 발효 식초뿐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식초병의 뒷면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원재료명에 주정이라는 2글자가 적혀 있다면 그것은 콩팥을 위한 식초가 아닙니다. 주정 식초는 공장에서 에탄올에 초상균을 넣어 기계로 단기간에 속성 발효시킨 것으로 신맛을 내는 조미료일 뿐 콩팥을 보호하는 영양소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과일이나 곡물을 으깨어 자연 상태에서 천천히 발효시킨 제품입니다. 라벨에 과일 농축액이나 발효식초라고 적혀 있고 주정이나 액상과당 같은 첨가물이 없는 것이 진짜입니다.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면 더 확실하고 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초병을 들어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티끌 하나 없이 투명하고 맑은 식초는 매끈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양분이 모두 걸러진 죽은 식초입니다. 반면에 병 바닥에 무언가 뿌연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고 병을 흔들었을 때 둥둥 떠다니는 구름 같은 부유물이 보이는 식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더럽다며 피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식초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초모입니다. 이 초모 속에 콩팥의 독소를 해독하는 강력한 효소와 유기산 그리고 미네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초모가 들어있는 천연 발효 식초는 단순한 신맛이 아니라 우리 몸의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딱딱하게 굳은 콩팥의 사구체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돕는 윤활유가 되어줍니다. 가격이 일반 식초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내 몸에 들어가는 약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초모가 살아있는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수천만 원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검도 쓰는 법을 모르면 내 손을 벨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천연 식초라도 마시는 법이 틀리면 콩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팥을 살리는 섭취의 황금 비율과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천연 발효 식초라는 훌륭한 명약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이 독이 되지 않고 진짜 약이 되게 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산삼이라도 체질에 맞지 않게 함부로 먹으면 탈이 나듯이 식초 또한 콩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해드리는 이 세 가지 규칙은 선택이 아니라 콩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타이밍입니다.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위장은 밤새 비어 있어 점막이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이때 강한 산성인 식초가 들이닥치면 위벽은 마치 염산을 맞은 피부처럼 헐게 되고 위경련을 일으킵니다. 위장이 고통받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즉시 줄어들어 콩팥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식초를 드시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은 식사를 마치고 20분이 지난 뒤입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어느 정도 차 있어서 산성을 완충해 줄 수 있고 소화 효소가 막 필요해지는 그 시점에 식초가 들어가야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약효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율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만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빠를 거라 착각하고 물을 조금만 넣고 진하게 타서 드시곤 합니다. 그것은 콩팥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콩팥은 급격한 산도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밥숟가락으로 딱 한 개 분량인 15ml의 식초를 250ml 이상의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식초의 유기산이 전신으로 빠르게 퍼지도록 돕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연하게 타서 차처럼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만약 위장이 남들보다 유독 약해서 속 쓰림이 걱정되신다면 천연 꿀을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섞으셔도 좋습니다. 꿀의 성분이 위벽을 코팅해 주어 자극을 줄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마무리입니다. 식초, 물을 다 드신 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을 헹구셔야 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콩팥에는 좋지만 우리의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층을 녹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치아를 잃으면 소화가 안 되고 결국 콩팥 건강까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식초를 드신 직후에는 칫솔질을 하지 마시고 깨끗한 물로 입안을 두세 번 헹궈내서 산 성분을 씻어내십시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치아와 콩팥을 동시에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자, 이제 저와 약속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후 20분 희석해서 한 잔 그리고 맹물로 헹구기 이 세 가지 원칙을 평생 지키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신장지킴이라는 네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적은 그 네 글자가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아주고 평생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주는 든든한 부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분들이 댓글로 건강한 약속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동참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들으시고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나는 위장이 좀 안 좋은데 꿀을 타서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와 타협하려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에 대해
의사로서 확실한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마셔도 되냐는 것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속이 자주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식초는 약이 아니라 식도 점막을 태우는 불쏘시개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 사이를 조여주는 관략근이 헐거워져서 위산이 쉽게 역류하는데 여기에 강한 산성인 식초까지 들어가면 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집니다. 식초가 아무리 콩팥에 좋아도 식도가 망가지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고 영양 섭취가 안 되면 결국 콩팥도 버티지 못합니다. 본인이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거나 평소에 속쓰림이 심하다면 식초 대신 양배추나 마 같은 위를 보호하는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콩팥을 지키겠다고 위장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흑초와 사과식초 중 무엇이 더 좋냐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현미를 발효시킨 흑초도 있고 사과를 발효시킨 애플 사이다 비니거도 있어서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콩팥과 혈관 건강이 목적이라면 사과 식초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펙틴 성분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콩팥의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흑초는 현미에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진실은 재료의 차이보다 만드는 방식의 차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과냐 현미냐를 따지기 전에 앞서 강조했던 천연 발효와 초모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초모가 살아있는 진짜 식초라면 흑초든 사과 식초든 콩팥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당뇨가 걱정되어 혈당 관리에 더 집중하고 싶다면 사과 식초를,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활력이 필요하다면 흑초를 선택하여 제가 알려드린 비율대로 연하게 타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콩팥 이야기를 나눈 진짜 이유는 단순히 식초를 잘 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간곡한 당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고 미련한 장기입니다. 절반이 망가지고 기능을 거의 상실할 때까지도 콩팥은 아프다는 내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신호를 보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환자분들이 흘렸던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여러분만큼은 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격언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콩팥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주방으로 가셔서 식초병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의 콩팥을 조금이라도 해칠 수 있는 빙초산이나 합성 식초가 있다면 과감하게 싱크대 청소용으로만 쓰시고 식탁 위에는 치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우신 진짜 식초를 고르는 법과 안전하게 마시는 세 가지 원칙을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특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자녀분들이나 손주를 돌봐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서 온 가족이 함께 콩팥 건강을 지키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고통받을 투석기를 떼어내게 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차가운 수술대나 투석실에서 환자로 만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누리시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 큰 보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귀한 약속을 서로 응원하고 모두가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댓글창에 건강 100세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건강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에게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콩팥 주치의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